이 동영상에서는 하나의 솔루션 아래에 다수의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실습 시험을 볼 때 이와 동일한 과정으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답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면 초기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Create a New Project 선택. 이젠 템플릿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I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템플릿들 가운데 여기 아래에 있는 console app.net framework 요 템플릿을 선택을 합니다. 다음 학기에 있는 비주얼 프로그래밍 여기서 GUI를 만들 때는 여기에 있는 WinForm app.net framework 요거를 사용할 거예요. 우선 I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console app.net framework 이 템플릿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제는 솔루션 이름,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저장되는 위치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 바탕화면에 여러분만의 폴더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새로 만들기 폴더, 저는 이름을 쓰도록 할게요. 홍길동. 아마도 여러분들 이름을 쓰는 게 좋겠죠. 자, 저장되는 위치, 로케이션, 바탕화면, 홍길동,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솔루션 이름을 정합니다. 뭐 여러 개의 이름을, 여러분만의 이름을 정할 수도 있지만 학번을 쓰도록 할 거예요. 20231111. 솔루션 이름은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 1번 프로젝트, 즉 1번 문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솔루션과 프로젝트는 모두 이 위치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create. 자, 이렇게 띄어져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에러 리스트, 아웃풋 리스트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 보였을 경우에는 뷰에 가서 여기에 에러 리스트 창 이거를 선택을 합니다. 아래 열렸죠. 그 다음에 뷰에 가서 아웃풋 요 창도 하나 생성해 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두 개의 창이 있는 상태로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솔루션 익스플로러 창을 한번 가볼까요? 솔루션 이름, 여러분들 학번을 썼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 1번 문제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 여기 있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린 템플릿 코드 이거를 메모장이나 기타 툴로 열어보도록 하세요. 이거를 모두 복사해 옵니다. 컨트롤 C 하고 그 다음에 열려있는 소스 코드에 복사해서 넣도록 합니다. 자, 템플릿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안내한 문제지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코드를 작성해야 돼요. 자, 저는 문자의 보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넘버 하고 100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문자의 보관을 위해서 달러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느낌표 이전에 브레이스를 넣고 그리고 여기에 넘버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럼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자, 이거를 빌드를 해야 되겠죠. 빌드 그리고 빌드 1 요거 프로젝트 이름이 여기 붙었네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빌드 석세스드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에러, 워닝 아무것도 없네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하는 것 디버그에 start without debugging 하면은 이렇게 실행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는 풀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풉니다. 이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솔루션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리고 애드로 갑니다. 애드. 자, 창이 안 보이는데 솔루션, 그리고 애드 뉴 프로젝트. 그럼 아까와 똑같이 템플릿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솔루션 콘솔 앱 .NET 프레임워크,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한번 썼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써도 상관없고요. 자, 이걸 선택, 넥스트. 그러면은 지금 add에서 추가된 프로젝트는 여전히 이 솔루션 폴더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프로젝트 이름, 두 번째 프로젝트 이름 2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2번 프로젝트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또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기존의 1번 문제, 이거는 지워지는 게 좋겠죠. 빼버리는 거, 창에서 지우는 건. 자, 2번 프로젝트. 그러나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이건 굵은 글씨로 되어 있고 이거는 가는 글씨로 되어 있어요. 활성화된 프로젝트, 이건 비활성화된 프로젝트. 여기서 컨트롤 F5 또는 디버그 스타트 위다웃 디버깅, 이거를 선택을 하면 1번 프로젝트에 있는 내용들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2번으로 옮겨가야겠죠.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2번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 다음에 Set as Start Project, 이거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 그러면은 요게 굵은 글씨로 바뀌었죠. 기존에 있던 거는 옅은 글씨로 되어 있고. 그럼 이젠 2번 이 프로젝트가 활성화된 프로젝트가 됩니다. 여기에도 소스 코드 요 창이 열려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2번 템플릿을 읽어옵니다. 그대로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자, 여기에 문제지에 안내된 대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빌드, 2번 빌드, 그 다음에 successed, 그 다음에 start without debugging. 자,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자, 실행되는 거 결과 확인. 물론 여러분들이 템플릿에 따라서, 지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게 코드를 더 추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풀었고 2번 문제 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푼 문제 어떻게 저장됐는지 한번 볼까요? 홍길동 프로젝트 폴더입니다. 들어가 보면은 솔루션 폴더 들어가 보면은 솔루션 파일, 그리고 1번 문제 프로젝트 파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소스 코드, 그리고 빈에 가보면은 디버그에 가보면은 1번 문제 실행 파일, 여기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빈에 가보면은 디버그 실행 파일,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정답을 제출한 파일입니다. 자, 이제는 3번 문제를 또 해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솔루션을 선택을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 다음에 Add, New Project, 동일하게 콘솔 앱 .NET 프레임워크, Next. 이제는 세 번째 프로젝트 이름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3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Create. 기존에 활성화된 프로젝트는 2번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3번으로 옮겨와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 다음에 Set as Startup Project,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소스 코드 여기 있어요. 기존의 열린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닫고 문제를 풀었으니까 자, 요거 선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프로젝트
위한 템플릿 코드 두 개가 있네요. 이건 실행 파일이 들어가 있는, 즉 실행 파일을 만드는 메인 메소드가 들어가 있는 템플릿 파일입니다. 두 개의 파일을 가져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선 실행 파일을 만들 수 있는 메인 메소드가 있는 요 코드, 메인 메소드가 여기 있죠. 이거를 복사, 그리고 program.cs 여기에 바꿔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일이 필요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요거를 저장할 수 있는 소스 코드가 필요합니다. 자, 소스 코드 파일 이름 이걸로 하고, 자, 3번 프로젝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add, 좀 줄여볼게요. 프로젝트 이름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add new item,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소스 코드 이름 똑같이 account.cs로 할 거예요. add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금 전에 이름 붙인 것처럼 account.cs 파일, 이게 생성이 됐어요. 자, 여기에 두 번째 파일, 여기에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옵니다. 자, 그리고 문제풀이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주어진 지문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아까와 똑같이 3번 프로젝트가 활성화된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빌드를 합니다. 빌드. 자, 여기 있는 3번 프로젝트 요거를 빌드 하겠다. 자, 정상적으로 석세스가 됐네요. 그 다음에 디버그 스타트 without debugging 요거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결과가 실행이 될 거예요. 물론 제가 얘기한 문제지에서 제시한 출력 결과와 똑같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코드를 수정해 가면서 문제지에 있는 출력 결과와 똑같이 여러분들은 만들어야 됩니다. 자, 파일을 한번 볼까요? 저장된 파일, 홍길동 폴더 여러분 이름, 학번이 있는 솔루션 폴더, 솔루션 파일, 그리고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즉 3번 프로젝트 폴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일, 그리고 소스 코드 이것 여기 있는 요 두 개에 대응되는 부분입니다. 빈 여기에 가보면은 디버그에 3번 프로젝트에 대한 실행 파일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과정으로 하나의 솔루션 아래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자, 문제를 풀고 나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빌드하는 것, 이것도 마무리해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즉 빌드, 클린, 즉 기존에 꼬인 부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클린징을 합니다. 클린, 솔루션 전체 클린 솔루션을 하게 되면은 솔루션 요 아래에 있는 3개 프로젝트가 모두 클리닝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빌드가 될 거예요. 자, 클린 솔루션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 자, 클린 석세스드. 그러면 코드에 가보면은 기존에 만들어졌던 실행 파일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번 빈 디버그 없습니다. 그리고 2번도 빈에 디버그에 가면 없어요. 자, 이거를 다 끝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전체 빌드를 합니다. 솔루션 빌드. 이전까지는 프로젝트를 빌드를 했어요. 프로젝트 빌드. 자, 이젠 전체 빌드. 그러면 1번, 2번, 3번 프로젝트가 각각 순차적으로 빌드되면서 전체 솔루션들이 재갱신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가볼까요? 이렇게 생성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가 출력 결과와 맞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디버그 모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각각 지점에 두고, 자, 이렇게 지점에 두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두고 F5, 즉 디버그의 스타트 디버깅,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브레이크가 됐죠. 즉 이 앞부분에서 브레이크가 된 겁니다. 이거는 아직 수행되기 전. 그리고 F5, 아까 얘기했던 요겁니다. Continue F5, F5를 눌러가면서 요 아래 변수들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여러분들이 추적해 나가면서 의도한 결과가 나오도록 코드를 수정을 해야 돼요. F5. 자, 이렇게 되고 엔터를 치면 또 돌아오고 F5 다 이렇게 진행을 해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기에 지역 변수, 이것들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이전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그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 요 멈춘 지점까지, 즉 이 사이에 벌어진 어떤 변수의 값의 변화, 변경이 됐다. 그러면 여기 밸류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빨간색으로 표시됐다는 말은 이전 브레이크와 현재 브레이크 사이에 어떠한 변수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때 빨간색으로 이 밸류가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완료가 되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요 폴더, 이거를 USB에 담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의 솔루션 아래 다수의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